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마스트로 베라리뉴 라디츠 따우라시 2017 빈티지입니다. 와이너리의 공식 홈페이지는 mastroberardino.com이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명칭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오늘 마실 따우라시가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까브의 천정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마치 시스티나 성당처럼 천장화가 그려져 있고요. 한 가족, 한 지역, 한 와인이라는 혹은 이제 한이라는 글자를 제외하면 가족, 지역, 와인이라는 결속력과 응집력을 높여줄 것 같은 그런 문구가 또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아트리파르타 마을에서 와인을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까지 10대에 걸쳐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이블에 있는 1878이라는 이 연도는 이 해에 안지오 마스트로 베라디노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라디치 와이너리를 등록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를 공식적으로 와이너리의 설립 연도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문 자체는 약 기원 후 70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와이너리 오너인 피에로 마스트로베라리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와이너리를 운영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경영학 교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소설도 쓰고 또 시도 쓰고 시집도 내고 또 그림도 그려서 화가로서의 인지도도 있는 되게 팔방미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2015년 5월부터는 이탈리아 와인 품질 연구소라는 곳에 회장직도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이너리는 토착 품종의 영속 및 보존과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와이너리에서 직접 재배하는 품종은 총 6종류라고 합니다. 피아노 디 아델리노, 알리아니꼬, 그레코 디 투포, 팔랑기나, 피에디 로소, 그리고 코다 디 볼페라고 하네요. 오늘 마실 알리아니꼬라는 품종에 대해서만 살짝 더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언덕이 많은 화산 토양이나 점토질 토양 혹은 석회질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으며 와인의 포도의 숙성 시간이 굉장히 길고 섬세한 스타일이다 라고 하네요. 포도 수확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도 지연된다 라고 합니다. 매우 얇고 섬세한 껍질을 지니고 있으며 특징적인 청록색을 띈다 라고 하네요.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아이콘, 크루, 헤리티지, 스마트, 파스티의 5개 라인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구분을 모두 모으면 총 24종류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재배하는 포도의 품종뿐만 아니라 이 품종들 간의 어떤 블렌딩도 고민해야 되고 DOCG가 아닌 DOC 등급 혹은 그 아래 IGT 등급으로 여러 지역을 묶어서 등급을 낮춘 라인업도 출시를 하고 또 라디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따우라시와 따우라시 리츠바 같은 추가 숙성이 들어간 여부도 있고요. 또 라디치 말고도 스틸레마 같은 다른 브랜드로 또 출시하는 와인들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라디치 따우라스이는 아이콘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는 2018 빈티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은 당연하게도 알레아니꼬 100%이며 해발고도 450m의 점토질 토양에서 재배를 했는데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20년 정도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평균 수령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손수확을 했고 22에서 24도 사이에서 껍질을 25일간 치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프렌치 오크와 슬로베니안 오크에서 24개월간 숙성을 한 뒤 병입해서 추가로 병숙성을 24개월 이상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깐티나 상파울로와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깐티나 상파울로의
알리아누크 재배지의 해발 고도는 700m 정도였으니 해발 고도가 더 낮은 지대이고 또 스틸 탱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와인의 컬러는 루비 레드의 체리와 바이올렛 그리고 독특한 스파이스가 향으로 느껴질 거다라고 하고요. 입 안에서는 자두, 블랙 체리, 딸기 맛에 더불어서 또 독특한 스파이스를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숙성 치즈나 포르치니 버섯, 라구 혹은 구운 붉은 고기의 매콤한 요리 이런 것들과 두루 어울릴 거다라고 하고요. 숙성은 50년 이상 가능하다라고 하고 시음 적정 온도는 18도라고 합니다. 와이너리에 와인을 소개하는 부분에 본인들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넣어놓고 있어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봤는데요. 알리아누꼬라는 품종에서도 좀 더 달큰한 느낌을 주는 미라벨라의 알리아누꼬랑 좀 더 산미감이 있는 몬테마라노의 알리아누꼬를 적당히 블렌딩을 해서 양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86,692원인데 저는 와인샵에서 118,800원에 구입을 했으니 해평가의 한 147% 정도 되겠습니다. 딱 적당한 수준으로 구입하지 않았나 싶어요. 두 명의 평가에서 별점은 3.5개로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알리아누꼬라는 품종 자체가 장기 숙성을 지향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영빈의 영향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점도 따로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와인서처에서 2017 빈티지가 아니라 올 빈티지로 놓고 조회를 하면은 145명의 평가에서 별점이 4.0개, 그리고 106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이라는 생각보다 되게 준수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총 산도는 리터당 6.5g, pH는 3.58이며 별도로 시음적기를 표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와인 스펙테이터의 탑 100 중에 84위를 라디치 따우라씨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비비노에서는 해평가가 61.83달러로 하나 83,377원으로 와인서처와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비노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서처랑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716명의 평가에서 별 4.2개를 받았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와인의 스타일에 대한 평가가 진짜 기가 막히게도 칸티나 상파울로와 따우라씨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진짜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약간 간격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방향성이 아주 똑같아요. 볼드하고 타닌감 중상, 드라이한 정도도 중상 정도의 산미는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약간의 테이스트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 라디치의 경우에는 725명은 가죽과 얼씨암과 스모크, 그리고 643명은 오크와 시가렛과 초콜릿, 585명은 자두와 블랙베리를 언급을 해주고 있어서 칸티나 상파울로 따우라시 리세르바 2012 빈티지 대비 과일의 뉘앙스가 살짝 뒤로 빠진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영빈이기 때문에 덜 풀려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가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만은 와인은 하나인데 잔은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편에 있는 요 잔은 지금 기준으로는 2시간 반 전에 2시간 반 전에 따라서 중간중간 스월링도 살짝살짝 해서 계속 브리딩을 시켜준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잔은 제가 지금 푸어링 하고 나서는 한 15분 정도 경과한 그런 잔입니다. 그리고 푸어링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스월링을 하지 않았고요. 둘의 차이가 특히 지금은 이제 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막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요거를 2시간 반 전에 푸어링 하고 나서 바로 마개를 막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기와의 접촉을 좀 최소화시킨 그런 상태에서
푸어링을 15분 전에 했으니까 아마 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컬러부터 해서 쭉쭉 말씀을 드려야겠죠? 라디치 따우라시 2017 빈티지입니다. 요 따우라시는 리세르바가 아닌 그냥 따우라시이고요. 참고로 라디치 따우라시의 리세르바는 이 레이블이 검정색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컬러는 보면은 제가 직전에 깐테나 상파울로 같은 경우는 약간 옐로우 컬러 요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잔에서는 옐로우 컬러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굳이 옐로우의 뉘앙스를 언급을 해보자면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은 테두리 부분이 살짝 약간 젓갈색, 약간 벽돌빛, 좀 새 벽돌 그런 느낌이다 정도이고요.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전형적인 약간 루비 레드 컬러로 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넷까지도 살짝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점은 이번에도 그렇고 깐티나 상파울로 때도 그렇지만은 보랏빛이다라는 느낌은 들질 않아요. 이제 컬러가 딥하게 가더라도 이제 레드 계통 그쪽으로 빠지는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컬러만 봐서는 확실히 영빈이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선명도가 좋아서 제가 이 정도를 따랐는데도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잔 이만큼을 따른 이 잔에서도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엄지손가락이 살짝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깊다라고 말하기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moderate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oderate에서 moderate 플러스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레한 지 15분 경과한 요 잔에서 이제 향을 맡아보자면은 되게 감초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진판대스러운 혹은 프리미티브스러운 분명히 제 눈에 보이는 이 컬러는 레드 컬러인데 코에서는 되게 풋풋한 약간 풋내가 나는 되게 풀내음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잔디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약간 그 얼씨한 느낌인데 여기서의 얼씨함은 약간 불호뉴스러운? 네. 딱 향을 맡으면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얼씨함에서도 약간 좀 살짝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런 얼씨함을 좀 부르고뉴스러운 얼씨함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진짜 오묘한데요. 이 감초 같은 느낌이랑 어떤 체리 잼 같은 느낌. 근데 체리 잼인데 진짜 막 이건 잼이야 이런 좀 강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체리 잼을 굽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토스트하지 않은 그런 식빵의 한쪽 면에 발라서 그 식빵이랑 같이 향을 맡는 듯한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체리라든가 아니면 뭐 산딸기 뭐 그런 정도의 좀 산미감이 도드라지는 그런 빨간 계통의 과일의 잼을 그냥 잼통에 코를 박고 그 설탕의 느낌을 같이 맡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설탕의 느낌을 싹 배제하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누군가가 나무 젓가락에 그것도 이제 나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나무 젓가락에 혹은 나무 껍질에 잼을 살짝 묻혀서 그걸 향을 맡는다면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묘하게 이 얼씨한 느낌이나 아니면 이런 숙성된 느낌, 잼의 느낌 요런 거를 다 갖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막 숙성됐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굳이
이게 뭐 3차 향까지 간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굳이 찾자면 약간 얼씨한 느낌이나 좀 특징적인 스파이스 그런 느낌 정도를 얘기할 것 같고요. 과일이라면 되게 알이 작고 좀 빨간 계통 그런 과일들이 몇 가지가 쭉쭉 연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되게 재밌는 게 그 들숨의 저 끝자락 어딘가에 약간 반짝하듯이 들큰한 그런 느낌? 그것도 좀 줍니다. 되게 이상해요. 향을 맡았을 때 향만으로 이 향이 그냥 그대로 맛에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절대 달 것 같은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들숨의 한 호흡에 그 중후반쯤에 들큰하게 뭐가 그냥 툭 가볍게 치고 지나가는 그 들큰한 느낌? 그래서 더 어떤 잼이 연상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고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후각에서의 강도는 뭐 역시 모더레이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맛이 어떨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알리아니꼬는 이 영빈 알리아니꼬는 또 어떨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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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네,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단 입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산도가 되게 높아요. 아니, 분명히 리세르바 때는 물론 같은 라디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우라시 리세르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굉장한 산도. 그냥 호로록 한 다음에 꿀꺽하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있으니까 그냥 침이 있는 대로 고이는 거예요. 침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와. 그리고 타닌이 어 이야 이거 재밌다. 타닌이 오묘해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뭐랄까 너무 매끄러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탄닌감이라는 게 볼의 양쪽 끝에 주는 어떤 자극이 되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탄닌의 덩어리가 탄닌 가루라고 했을 때 탄닌이 어떤 가루라고 했을 때 그 가루의 파티클이 입자가 되게 가늘어지면서 좀 고와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포가 거친 사포가 있고 매끄러운 사포가 있는 것처럼 반들거리는 사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얘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를 쑥 하고 이런 그냥 얘가 너무 영빈이어서 탄닌이 입자가 파티클이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지 않고 입자가 큰 이라는 걸 넘어서서 그냥 뭔가 입에 그냥 플라스틱 공 하나를 입에 쏙 넣은 것처럼 커다란 탄닌 한 개, 탄닌 피스 한 개를 입에 쏙 넣은 것 같은? 그래서 탄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게다가 약하지도 않고 짱짱한데 그 짱짱한 느낌이 그냥 평소에 저희가 먹는 어떤 와인들의 탄닌은 뭐 어떤 거는 통깨 같은 정도의 볼륨일 거고 어떤 거는 진짜 어떤 설탕 느낌일 거고 어떤 거는 그마저도 못 느끼게끔 아주 미세하게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와인일 텐데 얘는 그 파티클이 작아지는 그 방향성의 역방향으로 파티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타닌이 많은 와인들은 그 입에 넣으면 입 안이 뻑뻑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타닌이 있는데도 절대 적은 게 아닌데도 이미 입 안이 뻑뻑해질 레벨을 넘어선 무언가인 거예요 그니까. 그리고 알코올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얘가 만약 제가 만약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13도? 네, 13.5를 넘진 않을 것 같고 12.5에서 13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네, 13.5도라고 되어 있네요. 와. 그리고 바디감은 그래서 모더레이트 정도? 산도가 굉장히 높고 타닌도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인데 알코올감은 사실 레드와인에서 13.5면은 높은 건 아니고 모더레이트 정도죠. 그리고 바디는 그냥 이러면 총평을 하자면 모더레이트 정도인데 이 타닌이 진짜 오묘해서 모더레이트 플러스를 바디를 줘야 되나 싶을 정도? 이고 입 안에서는 과일의 느낌이 진짜 엄청 뒤에 옵니다. 진짜 얘 그런 장르에서의 어떤 뻣뻣함은 있어요. 그러니깐 그렇다고 얘가 뭐 아예 와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좀 더 묵혔다가 마시면 확실히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요 와인은 2017 빈티지를 지금 오픈한 거는 제가 너무 빨리 오픈한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알리아니꼬의 스타일을 보고 싶어서 오픈을 한 건데 영빈 알리아니꼬의 느낌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와, 재밌네. 그러다 보니 향에서 마치 진판델 같은 하나의 포도송이에 익은 과일과 안 익은 과일이 혼재하는 그런 느낌으로 과일의 뉘앙스와 푸릇푸릇한 어떤 풋내음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인데 향으로는 그런데 맛으로는 진판델하고 정확히 구분되는 점은 진판델은 이미 2017 빈티지 진판델 정도면 단향이 뿜뿜뿜뿜 나올 겁니다. 네, 그건 뭐 말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진판델이었으면 도수가 절대로 이 도수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진판델이었으면 무조건 14도, 14도가 뭐야? 14.5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우디한 골격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과일의 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앞에 나타나지 않는데 다 마시고 나서 목 넘김 이후에도 과일 맛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묘하게 잔잔하게 마시고 나서 과일이 없다가 아니라 어딘가 은연중에 마치 향에서 제가 나무 껍질에 과일 잼을 발라 놓고 향을 맡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은근하게 과일이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마시고 나서도 이 강렬한 산미 그리고 강렬한 산미이면서 입 안에서 과일의 느낌을 먼저 찾아보자면 블랙베리나 아니면은 뭐 블랙 플럼 요런 정도의 어떤 그런 또 입에서의 과일의 컬러감은 또 다크합니다. 그런 느낌. 거기에 굉장히 우디한 느낌이랑 진짜 스파이시해요, 와인이. 그 그라스의 느낌, 잔디의 느낌도 있고 되게 스파이스하고 오 그래서 되게 무겁지가 않아요. 약간 피망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입 안에서도 가죽의 느낌을 주는데 요 가죽의 느낌은 또 이 잔에선 되게 재밌어요. 깐티나 상파울로 따우라실 리세르바 2012에서의 가죽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진짜 가죽에서 털만 뽑은 아무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털만 다 뽑아낸 그런 생가죽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되게 인공적으로 잘 빼놓은 인조가죽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가공이 진짜 인조 가죽에 가까울 정도로 가공이 돼 있는 그런 어떤 가죽의 느낌. 그리고 이 스모키한 느낌, 왜 이거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모크를 언급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스모키한 느낌도 있고 입 안이 묘하게 그 남는 시큼털털한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리고 피니쉬가 모더레이트 정도입니다. 피니쉬가 길진 않아요. 그 새콤한 그 뉘앙스가. 톤질에 대해서 소위 말해 이제 컨클루전을 하자면은 저는 굿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베리굿을 못 주는 이유는 얘가 와인을 못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일찍 오픈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느라고 거의 3시간 동안 잠 브리딩이 되고 있는 이 친구에서 좀 더 평이 나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속 브리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마스트로 베라르디노 라디치 타우라시 2017 빈티지인데 3시간 동안 잔 브리딩을 한 글라스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러의 경우는 뭐 바뀌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늘 그렇지만은 바로 향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 향은 앞서의 여기에서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3시간을 잠 브리딩을 했는데 진짜 3시간을 잠 브리딩을 했는데 15분 따르고 15분 지난 거랑 향이 한 98% 가량이 똑같아요. 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의 굳이 약간의 차이를 좀 더 짚어내 보자면은 좀 더 향이 절제됐고 좀 더 세련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되게 재밌게도 어 미묘한 그 비누 향이 있어요. 이거를 참 그래서 살짝 그 보르도풍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것도 올라오고 어쨌든 브리딩을 하고 나니까 더 호평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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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 당도는 당연히 동일한 수준으로 드라이하고요. 산도도 굉장히 높고 근데 탄닌에서 둘이 갈려요. 와, 여기서는 제가 탄닌이 마치 플라스틱 공을 그대로 삼킨 것처럼 있는데 너무 매끄럽고 거대한 덩어리의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탄닌이 짜자작 부스러져서요. 그래서 마시고 나서 입안에 탄닌의 떡떠름함이 텁텁함이 남아요. 와, 야, 이거 재밌네. 우와. 그러면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탄닌 어마무시합니다. 와, 탄닌은 하이 줄 것 같고요. 산도 하이, 탄닌 하이, 알코올이야 뭐 매한 가지로 모더레이트 정도. 뭐 그렇다면 바디감은 산도랑 탄닌이 너무 높아서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아니면 모더레이트 뭐 플러스 혹은 뭐 혹자에 따라서는 바디감은 풀바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입안에서의 느낌이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입 안에서는 뭐 다른 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닌이라는 존재가 매끄럽지 않고 텁텁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빈이라는 거를 더 부각시켜주는 영빈이라는 걸 부각시켜주면서 타닌이 그렇다고 거칠지 않거든요. 입자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실 때
스파클링 와인 안에 있는 버블 있지 않습니까? 그 버블이 진짜 한 극단으로 가면은 코카콜라가 되는 거고, 한 극단으로 가면 이제 올빈 샴페인이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코카콜라 쪽에 가까울수록 입자가 거칠고 뭔가 입자가 좀 저렴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올빈 샴페인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좀 더 입자가 진짜 마이크로 버블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얘는 아까의 매끄러운 하나의 덩어리였던 타닌이 바사락바사락 바스러지면서 녹아드는 그런 중간 단계에 어떤 그 바스러진 파티클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균일하게 되게 마이크로하게 부스러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쫙 녹아들면은 분명히 아주 맛있는 와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을 살려주는 타닌? 음. 그러면서 이 앞서의 얼씨한 느낌이 살짝 더 뒤로 빠져요. 이 두 잔의 또 차이는, 앞서는 진짜 인조 가죽이 연상될 정도로 그런 가죽의 뉘앙스가 강했다면은, 여기서는 가죽 뉘앙스는 또 살짝 뒤로 빠지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과일의 뉘앙스를 또 끄집어 내줍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블랙 플럼이라던가 뭐 블랙베리나 이런 느낌이 좀 더 도드라져요. 이거는 이제 타닌감이 입자로서 느껴지면서 저의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아, 이 정도 타닌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다 이러이러한 와인들이었지.'라는 게 떠올라서 이 과일의 맛을 끄집어낸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마시고 나서 피니쉬에 있어서도 과일의 뉘앙스가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오히려 피니쉬는 얘보다 얘가 좀 더 길어요, 마시고 나서의. 이제 뭐 그렇다고 얘가 뭐 특출나게 갑자기 더 숙성된 건 아니니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 차향은 없고, 2 차에서 과일의 느낌이 좀 더 도드라지면서 어떤 가죽의 느낌이나 얼씨한 느낌은 또 같이 뒤로 약간 빠지는 뉘앙스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튼튼한 구조감을 과일에서 가지고 온다는 게 '얘가 진짜 장기 숙성용이 맞긴 하다.' 라면서 호감이 더 생겨요. 둘을 비교했을 때 저는 얘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품질은 진짜 분명히 제가 영빈을 오픈을 해서 되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전 솔직히 그냥 베리굿 주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잘 만드네. 어 진짜 칸티나 상파울로 때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얘가 더 비싼 그런 거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또 퍼뜩 떠오른 게, 얘네는 양고기 뭐 양꼬치 이런 거 말고요, 이제 프렌치 렉이나 숄더 렉 이런 거랑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남미식이나 호주식으로 막 그 향신료 범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양의 향이 그대로 우러나게, 너무 누린내는 아니더라도 양의 향을 그렇게 크게 이슈화하지 않으면서 그냥 원물 자체만 구워서 나온 그런 양고기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의 산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타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의 산미감과 타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숙성이 가능하고, 또 장기 숙성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시음젓기에 마실 수 있다면 비비노에서 얘기하는 대로 산미가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와,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잔이었어요. 네. 지금 결점을 굳이 찾아보자면은 타닌이 셉니다. 네.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산미감도 셉니다. 산미가 센 거가 취향이 아니신 분한테는 진짜 우와 할 정도로 산미가 강렬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잔을 3시간 잔 브리딩을 했다라는 거에서부터도 그러고 나서도 지금 제가 절대 이게 뭐 다 풀렸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장기 숙성이 가능한 그런 와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